퍼주기는 이제 끝. 이거 구조조정한다. 뭘까요? 국가 예산입니다. 야, 여러분들과 제가 정부 예산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말씀 아마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고 나서 우리가 줄기차게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고함을 질렀다? 고함을 지르는 거 혼내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진짜로 생산성이 있는 곳에 많이 투자하고 진짜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자. 그래야지만이 예산의 효율성이 만들어진다. 그 말씀 제가 엄청 드렸잖아요.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이 지금 바뀌어간다는 게 어쩌면 놀랍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은요. 전년 대비해서 3 내지 4%까지 증가시키는 데 그친다고 합니다. 저는 3 내지 4%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엄청 줄이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국가 부채 폭탄을 이게 줄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그냥 화가 마구마구 날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를 보시면 진짜 놀라운 것이 2017년에 국가 예산 증가율이 3.7%였습니다. 그런데요 2018년 보세요. 7.1%입니다. 2019년 9.5%예요.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문재인 정부에서 말입니다. 나라 곳간을 쉽게 말하면 마구마구 퍼주기 예산을 만든 거예요. 아니 2017년 예산은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3.7% 인상한다는 것이. 그만큼 말입니다. 긴축을 해서요. 요소에 돈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저는 돈 마구 갖다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7.1%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2019년에 늘어나는 거 보세요. 미쳤어요. 9.5%가 늘어납니다. 400조 5천억 원이요. 469조 6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야, 장난 아니죠. 게다가 말입니다. 2020년에는 500조가 넘어섭니다. 아니 단 말입니다. 3년 사이에 2020년에 가면 512조 3천억 원이 400조 5천억 원이 112조가량 늘어났습니다. 112조까지 늘어나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2021년에는 558조였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8.9%가 늘어나 600조가 늘어났습니다. 600조 7천억 원이에요. 600조 7천억 원. 야,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400조였던 예산을 607조 7천억까지 갔으니 나라 예산이라는 걸 결국 말입니다. 주머니 돈 쌈짓돈 쓰듯이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주머니 돈 쌈짓돈 썼다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그렇게밖에. 그 정도로 말입니다. 난리도 아니었다는 얘기. 난리도 아니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짜 엄청난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퍼주면 나라가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똑같이 말입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고 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성토했습니다. 성토.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5.1%로 일단 줄였습니다. 올해 예산이 638조 7천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더 줄인다는 거예요. 더 줄인다. 얼마를 더 줄이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5.1% 늘어난 것을 3 내지 4% 수준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제가 정관진 TV를 운영하면서 필부지만
큰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계속 냈기 때문에 나라가 변한다. 여러분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국가 예산을 구조조정한다. 이거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사실이라고 제가 생각하냐고요? 이미 나라 예산이 결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 예산은요. 이게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에 예산을 쉽게 말하면 받는 기한입니다. 예산일 기한이에요.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기한이 5월 31일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정부안이 확정되는 게 8월 말에서 9월 초입니다. 늦어도 9월 초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전략회의에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예산 구조조정해라.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는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부안이 확정되리라는 그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7월 초입니다. 다시 각 부처별로 예산을 다시 받아서 생산성 있는 예산으로 바꾼다는 건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요. 밤을 수없이 새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해결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는 국가 예산의 3 내지 4%가 늘어나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4년까지 간다고 쳤을 때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실제 경제성장률은 폭망이었거든요. 우리 경제성장률을 보면 말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성장률은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요. 저는 경제성장률에 버금가는 그런 나라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그냥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 다시 한번 거꾸로 반출을 해보고요. 이 반출을 해본 다음에 경제성장률과 비교를 해보는 것, 그런 다음에 나라 예산을 결정하는 것,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3, 4% 줄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경제성장률의 모양새를 다 감안을 해갖고 말입니다.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엉망이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는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고요. 2021년에 4.1%까지 늘어났습니다만은 이게 나쁘죠. 2018년에도요. 이게 2% 수준이었거든요. 2018년에도. 2022년은 2.6%고요. 2023년 올해는 1.1%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나라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것, 저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이게 2017년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이게 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으니까요. 이때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관리 재정 수지 3% 이내라는 그 목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적자 관리 재정 수지의 3%까지만 허용하겠다. 이거 달성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망쳐놨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평균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됐고 또 평균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으며 앞으로 그것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경제 성장률과 걸맞게 나라 예산을 성장시킬 것인지 그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경기 부양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산의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민간 기업의 자금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저는 정부가 경제 성장률에 걸맞게 지금 국가 예산을 성장시켰는지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뭐 단순하게 3 내지 4%로 줄이겠어. 2023년 5 내지 1%로 줄이겠어. 5.1%로 줄였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경제에 걸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